네, 반갑습니다. 이 초구석까지 주차할 데도 없는 초구석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전북이 항상 1월 둘째 주 이 정도에 하는데 고창이 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말로 잡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오늘 또 춥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설 문을 닫아놨고요.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2014년부터 체리는 식재를 했고요. 2013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체리를 심어야겠다 마음 먹은 건 2012년도고 2013년도에 체리 뜨라 카페에 가입을 해서 조금 카페 기술이 있다, 영향력이 계신 분들 위주로 그 카페 내에서 온라인으로만 질문하고 글을 보다가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가십님, 지금 현 매니저님이신 가십 경사님. 그 경산 여기서 이제 전라도에서 경산 들렸다가 또 오늘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일은 기농님이라 하셔가지고 기농님, 상령 들렸다가 1박 2일로 들렸다가 이 가재골님한테 들렸습니다. 무작정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체리 해보겠다, 알려주시라. 그렇게 해서 그 막상 찾아가니까 이 온라인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 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보나 기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로 삼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로 식재 안 했어요. 저도 대목부터 키우고 접목도 해보면서 좀 천천히 시작을 하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체리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또 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가을에 노지 1000평을 저쪽에 이제 심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3년 겨울에 그 노지 1000평 심고, 그러니까 식재는 2014년이겠죠. 4년 심고 15년도에 이 시설을 지었습니다. 15년 1월 달에 원래 논이었던 질땅에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해 3월에 바로 심어버린 거예요. 묘목이 없으니까 비셀라 대목 심고 접목을 했고요. 2016년도에 이 바로 아래 시설을 지어서 그해 가을에 심고, 2017년도에 저쪽 또 3동이 있는데 그 3동은 제가 동생한테 어쩌다 보니까 인수를 해서 올해 작년 가을이죠. 2018년 가을에 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식재 면적은 노지 한 1000평 잡고 3000평이 좀 넘고요. 앞으로 또 조금 더 확장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장을 하냐면 노지를 처음에 심을 때 품종이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체리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좋은 품종이 많습니다. 저도 2015년도에 심었지만 지금 이게 좀 아쉬운 품종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체리를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저나 저희 때 시작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노지 2014년도에 심은 품종들은 품종도 안 좋고 시설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설은 일단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설도 했고 또 얘는 비와도 일할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는 사실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노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시설 쪽으로 더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지는 지금 이제 많이 베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방치 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노지는 그냥 경력 정도, 뭐 저의 체리 경력이다, 그 정도만 있고 사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심은 이 시설은 원래 이제 제가 벼농사를 집안에서 지고 있고 또 조경수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률님이랑은 15년 가까이 지금 같이 인연이 되어 있고 조경수 때부터 만나서 더 많이
배우고 있고, 체리도 사실 그 체리씨님 덕분에 원체 그냥 체리가 좋다고 하도 보니까 홀린 듯이 심게 됐는데요. 이 2015년도에 체리를 더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 심자. 근데 논에는 사실 체리가 되지 않다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도 그때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물이잖아요.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를 가리자. 가리려면 하우스다. 근데 하우스를 지면 그 전에 제가 단동을 좀 지어서 뭐 자가로 좀 뭐 몇백 평, 뭐 500평 이 정도는 그냥 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동으로 지면 땅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어차피 가운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거다. 그러면 연동으로 짓자. 그래서 그 시우아빠님 계시지만 곡성, 이주일님, 또 옥천, 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 시설을 전부 사진을 찍어왔어요. 모든 공정, 그러니까 T클램부터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공정 위에 올라가서 패드가 어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딱 놓고 공책에 그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몇 개, 부품이 몇 개 들어가겠다. 전부 주문해서 다시 이 파이프나 자재를 이런 같은 지역 농자재를 가면 좀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또 발품을 팔았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공장 찾아가서 이거 이 회사 어디 제품인 건지 그 회사 또 찾아가서 개인하고 거래할 수 있냐 계속해서 발품 팔아서 자재를 제가 사오고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시공을 했고, 대략 3명이서 이거 짓는데 40일 정도. 근데 뭐 하루 8시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3시간 할 때도 있고 4시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40일 걸렸고 100% 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 물바지도 그때는 기계로 안 하고 끄고 갔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지었고, 비용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뭐 위에 보시면 이쪽은 신재로 지었지만 여기는 단동 뜯다가 그 중고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설을 질 때 2천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자재비가. 그리고 2018년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데 비닐 교체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 뭐 리모델링 다 했어도 뭐 한 3천이 안 드는 그런 시설이고요. 시설을 지어놓고 보니까 땅이, 저도 계속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땅을 놀리면 안 된다. 약간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비닐을 딱 씌우고 땅을 말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땅이 빠졌어요. 2월에 완공을 하고 3월 한 달 동안 말린 겁니다. 계속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어서 계속 수증기를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월 13일인가 그때 심었을 거예요. 대목은 저쪽 라인은 시우아빠님한테 대목을 그때 사왔어요. 이셀라 6번이라 해가지고 돈을 떠서 가져와서 심어서 보시면 같은 연수지만 저쪽이 더 수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서산에서도 가져오고 집에 있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좋은 묘목은 저쪽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라인이 양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목을 했는데 안 좋은 대목에 접목을 하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다 캐내고 좋은 것만 한쪽으로 모아서 다시 심고 이쪽은 묘목을 구입에다 또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아래는 다 제가 직접 자가 묘목을 했지만 여기는 묘목을 사온 거, 대목도 뭐 사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균일하지가 못해요. 참 이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농장인데 오늘 이쪽을 공개하는 이유는 아래쪽은 그래도 뭐 좀 일률적이다 보니까 사실 볼 게 밋밋해요. 근데 여기는 보여드릴 게 많은 이유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 시설을 지은 그런 공력과 철저함으로 체리를 좀 더 시작했더라면 더 잘했겠지만 그때는 그 지식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심은 게 2015년도에 제자리 접목하고 심은 게 지금 이 상황인데 아쉬움은 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얼마큼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 작물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얘는 제가 2014년, 15년부터 심었지만 2019년, 20년, 한 5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그때 이러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시고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나무 이제 저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쪽은 기셀라 6번에 레이디어를 심으려고 했어요. 한동을. 그래서 또 찾아갔죠. 체리 왕자님한테. 근데 접수를 땅에서 주워 주시더라고. 오늘 체리 왕자님 오셨나? 여기 이게 레이저 잘라놓은 거예요. 주워가지고 이제 왔는데 접목을 했어요. 2015년도에 대목 심고 접목했으니까 16, 17 1년도에 몇 개씩 열렸는데 이 앞줄이 레이니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주가 레이니어 맞아요. 레이니어구나 그랬죠. 근데 중간에 하나 까만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니어도 까매지나? 그랬는데 2018년도에 작년에 여기 한 나무당 한 2, 3kg, 많은 건 한 5kg씩 땄어요. 저쪽 나이는. 근데 너무 빨갛게 착색이 돼서 레이니어가 이렇게 뭐 착색계 레이니어나 그랬는데 갑자기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잎이 틀려요. 그래서 작년에 공주에서 품평회 할 때 찾아갔죠. 그게 뭐 갔는데 얼리블락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체리 왕자님이 레이니어하고 라핀, 레이니어 2줄, 라핀 1줄, 딱 식재열 세 식재열 중에 양쪽 사이드에 조금 있는 얼리블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님이랑 요즘에는 놀리는데 한편으로는 또 잘 됐다. 전에 제가 5월 고창여 시설에서 하우스 문 안 닫고 그냥 노지로 방치했을 때도 5월 한 23일, 5일이면 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나오는 체리가 없기 때문에 뭐 보시면 기셀라에서도 수세 어느 정도 나오고 균일해요. 과일이 보통 9에서 10g 그리고 되게 풍산성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꽃눈이 오지 말라 해도 너무 많이 오는 상태고 대신에 약간 무르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덜 익었을 때 빨리 따서 유통하는 게 장점인 품종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 톡 들고 많이 망설였어요. 가재걸님한테도 물어보고 이주일님한테도 이거 비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면적이 많으니까 사실 몇 개씩 비는 것은 베어내는 것은 크게 뭐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렇게 이제 열리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 좀 소득을 내다가 나중에 교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외 나머지 품종들은 뭐 홍수봉도 있고 뭐 주로 타이톤을 많이 심었습니다. 타이톤을 많이 심은 이유는 품종에 대해서는 이제 카페에서나 온라인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보통 품종을 선택할 때 다 자기 농원에 맞는 그 판매라든지 전략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품종 선택 그 기준은 어느 품종이 좋다더라, 많이 열린다더라, 뭐 왕다마다 뭐 브릭스가 높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과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판매는 어떻게 하고 체험농인지 아니면은 도매로 할 건지 택배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품종이 좋다라고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타이톤 위주로 심는 이유가 더는 아시겠지만 여기 타이톤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톤 같은 경우는 저온 요구도가 굉장히 짧고 기셀라에서 특히 타이톤이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외성인 기셀라 6나 5번도 괜찮긴 하지만 뭐 6, 전 다 6로 하고 있습니다. 기셀라 6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톤으로 하고 타이톤이 또 풍간성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열매가 삭과됩니다. 대신에 기간은 좀 오래 걸려요. 열매 열리는 기간은. 그리고
아까 그 가재걸님도 말씀하셨듯이 체리는 한 번에 주로 있고 수확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2주, 3주 내에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3,000평을 만일에 앞으로 이제 더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따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동력도 구하기 힘들 뿐더러 이게 한 번에 수확이 나오면 가격도 제가 못 받습니다. 장사꾼들 알거든요. 상인들은 못 팔면 버린다. 그래서 농민이 갑이 되려면 수확 조절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설을 지었으니까 커튼을 쳐서 숙성 재배를 하자. 중국처럼 뭐 3월 출하는 아니고요. 한 5월 저 얼리블낫이 5월 25일이고 타이톤이 여기서 6월 3일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가온을 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당길 수 있다. 그러면 가온 시설이 끝나고 나서 2주, 3주 쌓고 나서 일반 무가온을 6월 초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초기에 나오는 그 조생 체리로 수입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격을 조금만 더 잘 받아도 경영비 이상은 뽑아낸다. 그 다음에 일반 노지하고 같이 나오는 것 또한 가격을 조금 덜 받아도 먼저 숙성 재배한 거와 평균을 치면 수익은 같다. 또 먼저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와 또는 수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타이톤을 심었고 타이톤이 그때 나와도 당도가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경도 좋고 사이즈 크고 16브릭스 보통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여기에다 감비기도 앞으로 설치하겠지만 동생이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서 당도 2브릭스 정도 올리는 기술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믿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 단순하게 비가림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외적인 것까지 목표를 삼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고 올해 다행히 또 보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500평 커튼 신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잘 되면 아마 올해 커튼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일부 한번 실험으로 숙성 재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설이 총 평수가 750평, 위아래 1,500평이고요. 식재 주수는 2평당 한 주, 그래서 여기가 350주가 더 됩니다. 대략 400주, 저 아래도 400주 대략. 그래서 이게 한 750주에서 800주가 들어가 있고 또 저 아래 800평짜리 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더 밀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450주, 500주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예, 밀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1,30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셀 외상 대목으로만 1,300주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이 수영 구상 이제 그렇게 식재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접목 첫 번째 접목이 그 위치가 조금 높음으로 인해서 대부 현상이 심합니다. 외상 대목이다 보니까 뭐 오시는 분들마다 왜 위에가 체리가 너무 더 크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목은 외성이라 올려주는 건 작고 체리는 흘려오는 특성 때문에 위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목 위치 가지고도 토론이 좀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뭐 밑에 붙여야 된다, 20cm다, 30cm다, 어떤 분은 뭐 40cm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키워보니까 5cm 미만이어야 되지 않나 제 기준으로. 그래서 혹시 외성 대목을 활용하셔서 재배를 하실 분들이면 묘목을 구입하실 때 저접돼 있거나 아니면 저접으로도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목 위치가 좀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만일에 수세가 떨어지면 뭐 가재걸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토를 해가지고 품종에서 발견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수세를 보완해주는 법 또는 접목 위치가 내려갈수록
이 올려주는 힘은 강하기 때문에 이 분지 위치에 따라서도 수세가 강하냐 약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목 위치에 따라서 수세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 위치를 내리고 예전에는 약해가지고 꽃눈이 빨리 오면 좋다. 그래서 매선대목을 사용했는데 키워보니까 강해야 돼요. 나무 수세는 강해야 되고 그 강한 힘을 어떻게 농부가 컨트롤하느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약하니까 꽃눈이 오니까 와 좋다 이랬어요. 근데 얘가 열매가 열리고 수확을 하게 되고 성과기에 도달하면 품질도 안 나오고 수확량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무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콜트를 노지에서 재배하시는 진돈 명랑농원님 같은 경우도 수세를 강하게 해서 그 강한 콜트를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기셀라도 콜트처럼 키우고 콜트는 기셀라처럼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 분지 위치 두 번째 아쉬운 건 분지 위치 높이 더 내려야 된다. 콜트는 올려야 돼요. 콜트는 좀 올려서 벌려야 세력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 기셀라는 내려야 된다. 좀 더 아래에서 분지를 시키고 어차피 일단 2단 하면서 어차피 올라옵니다. 여기서 해도 샷과 높이는 결국에는 무릎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그리고 각도 이 각도가 좀 더 예각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눕혔습니다. 막 유인하고 꽃 안 올까봐. 근데 기셀라는 너무 잘 와요. 그래서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얘는 일본종이지만 각도가 섰습니다. 그래도 꽃눈이 잘 오고 수세가 좋은데 얘를 많이 눕히면 눕힐수록 떨어져요. 수세가. 만일에 콜트다 그러면 더 눕히고 더 길어야겠죠. 근데 기셀라는 많이 눕힐 필요도 없고 길게 뺄 필요도 없고 작게 해서 커트로만 해서 수세를 조절해야 된다. 해보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지 숫자는 처음에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골라 쓰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주지가 다 불규칙한 게 이유가 뭐냐면 외성대목은 12개 필요하다더라. 하나 둘 셋 12개네 끝 그랬어요. 12개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12개를 사용하려면 24개를 만드는 거죠. 20개 이상을.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한 거 너무 약한 거 방향이 안 맞는 거 쳐내고 사방 균일한 가지 사방으로 고르게 방향을 펴서 최종적으로 열 몇 개만 딱 남기고 하는 게 좋다. 그게 KGB의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KGB, SSA, 뭐 TSA 다 이제 요즘에 카페에서 많이 들어서 하실 겁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시설을 할 때 KGB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몇 년치를 딱 그려서 한 게 아니고 원래는 TSA 하려고 2015년도에 접목을 하고 2m까지 키웠습니다. TSA를 하려고 여기 보면 주간형이 몇 개 있는데 해보니까 안 맞아요. 사다리 타야 돼요. 면적이 요거 사다리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UFO를 할까 했는데 UFO는 서산에서 또 한다고 해요. 곡성에서는 또 SSA 하고 그래서 좀 나는 KGB 하자. 사실은 좀 되게 단순하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KGB가 뭐 수영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결국에 수영은 그 농원주의 면적과 노동력과 품종과 모든 전략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 뭐에 유인하고 뭐에 그 매고 이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근데 KGB는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게 굵다 그냥 올해 자르고 내년에 받지 뭐 이러고
가장 많으니까 대면적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수영이 탄생한 그 배경을 또 생각해 보면 그 UFO 같은 경우는 와이어에 매서 이 바위 벽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기계와 전적, 기계와 수학, 기계를 이용한 관리가 목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KGB는 호주에서 팀그린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계화는 아니고 대면적을 소숫자, 적은 인원으로 또는 초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영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전정할 수 있고 직원이나 인력한테 시켜도 재배할 수 있는 수영이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적을 3,000평을 하더라도 나무 모양을 갖추고 키우는 데는 저 혼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유인 같은 거 없으니까 전정만 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사다리 탈 필요 없이 당겨서 물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게 안 당겨질 거예요. 당겨서 자를 수 있고 놓으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동계 전정 말고 여름에 전정을 다 했었거든요. 여름 전정 하는데 한나 달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그냥 혼자 막 걸어가면서 하는 시간이. 그래서 관리 면에서 전체적인 균일함과 멋과 이런 걸 따지면은 UFO가 더 이쁘지만 그냥 관리 효율성을 따지면 KGB 선택하기 잘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영이라는 건 제가 이 KGB를 8m에서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적용을 한 거죠. 8m 가지고 올린 8m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갈 때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하니 듣다 보면 KGB 되겠네? 근데 이게 높이면 8m거든요. 반드시 하면. 세우면 UFO. 옆으로 줄 따라 매면 8m. 똑같아요. 주간형은 돌아가면서 그냥 주지 받으면 주간형. 여러분들이 여기서 KGB, UFO, 8m, 주간형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만 똑같습니다. 원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똑같다. 관리도 똑같고 이 나무의 수영은 결국에는 공장을 어떤 형태로 짓느냐,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뼈대와 공장은 뭐가 장점이라기보다는 내 노동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취향에 맞는 것 선택하는 거지. 어느 수영이 좋다. 물론 이제 주간형이 수확량이 많다 그러고 UFO도 수확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확량이 많아도 관리가 안 되면은 그것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 또 적용할 수 있는 수영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그 수영을 선택하셨으면 그 수영 중에 가장 잘하는 농가를 찾아다니시면서 많이 배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차별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